자, 이제 7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fx 그래프와 그 역함수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하면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서 이제 내가 적분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함수가 두 개니까 두 개를 모두 좌표 평면에 이제 그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y = x제곱이니까 0,0과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2차 함수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f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1,1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점을 하나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1.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려야 되는 함수는 gx인데 gx는 fx의 역함수입니다. 자, 역함수 식 구하는 법 잊어버렸으면 오른쪽에서 이제 같이 복습을 하고 넘어올게요. 역함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통틀어서 역함수 관련된 내용을 그동안 차근차근 배웠던 것을 여기 댓글에 선생님이 링크를 하나 달아놓을 건데 그 링크로 들어가면은 역함수에 대해서 총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나올 텐데, 사이트가 아니라 이 글로 바로 연결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역함수에 대해서 고1 때 배웠던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역함수 자체의 뭐 정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식을 구하는 방법, 그래프의 성질,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3학년 내용은 여러분이 아직 볼 필요는 없겠죠. 자, 우리는 문제에 필요한 부분만 복습을 해보면 어떤 함수 fx, 이제 fx가 x를 뭐 y로 대응시키는 함수라고 했을 때 그럼 y는 fx가 되겠죠. 자, 이 fx의 역함수는 기호로는 f 인버스 x라고 쓰고 얘도 함수니까 무엇을 무엇에 대응시키는 것일 텐데 무엇을 무엇에 대응시키는 함수냐? 이 y를 거꾸로 x에다가 대응시키는 함수를 f의 역함수, 즉 f 인버스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 두 함수는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이 두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러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y = x라는 직선이 있고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두 함수가 대칭이 되게끔 회색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그려주면은 이 함수가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러한 성질들을 모두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대칭축 y = x를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fx 그래프를 회색 선에다가 대칭을 시켜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이 함수가 역함수, 즉 문제에서 말하는 gx 그래프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넓이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항상 넓이를 구할 때에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해야 되죠. 위에 있는 함수는 잘 보니까 gx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 있는 함수를 이 영역의 아래를 지나가는 함수, 즉 fx를 빼서 적분 구간 0에서 1까지 적분해주면은 이게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돼요. 그리고 fx는 x제곱이라고 돼 있고 gx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죠. 물론 이거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식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잘 보면 이것보다 지금 주어진 넓이, 이만큼의 넓이보다 더 구하기 쉬운 넓이가 있어요. 바로 그냥 y = x라는 직선과 내가 식을 이미 잘 알고 있는 fx 이 두 개 사이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는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얘는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만큼의 넓이도 요 파란색으로 빗금칠한 부분도 빨간색하고 넓이가 똑같을 때니까 그냥 빨간색을 구해서 몇 배 해주면 되겠다. 2배만 해주면 되겠죠. 그 방법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사실 이렇게 생겼지만 그냥 나는 훨씬 더 적분화하기 쉬운 이만큼만 구해서 여기에다가 2배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얘는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잘 보면은 위로 지나가는 게 y 이꼴 x죠. 그리고 얘는 y 이꼴 x 제곱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로 지나가는 함수를 빼준 것을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죠. 이 적분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답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8번 문제도 아까 조금 전에 풀이한 7번과 비슷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S1, S2의 넓이가 있을 때 S1분의 S2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은 결국 S1, S2를 둘 다 구해서 나누라는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그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2방법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방법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1은 굉장히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어진 영역의 위를 지나가는 함수식도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라고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래를 지나가는 것도 y 이꼴 2x라고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준 것을 0부터 여기 이 교점에서의 x값까지 적분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교점도 이 점에서의 x값도 그냥 뭐 해주면 돼요? 2x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를 같다라고 두고 방정식을 풀면 되죠. 푸는 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면은 0과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0과 2인데 0은 이미 구했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S1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라는 2차 함수에서 2x를 뺀 것을 0부터 2까지 적분만 해주면 되고 계산도 이거 일일이 계산해도 되지만 우리가 배웠던 편법 있죠? 여기다가 잠깐 한번 적어 볼게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노역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왼쪽 적분 구간의 왼쪽 끝을 x값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그리고 이 주어진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했을 때 저 넓이는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세제곱 물론 넓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적분값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 이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하면은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여기에다가 절대값만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3분의 8이 되네요. 그래서 S1은 쉽게 구했습니다. 자, 문제는 S2를 구할 때 풀이 방법이 2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지금 얘를 구하는 건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만큼이 이미 우리가 적분이 필요 없는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를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영역의 위를 지나가는 함수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고 그리고 아래를 지나가는 함수가 그냥 y 이꼴 0이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 따로 구해주고 빨간 부분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를 2부터 3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S2를 구하는 두 번째 풀이는 아까 우리가 이만큼이 S1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 넓이에서 지금 전체 넓이에서 여기 점선을 그어서 여기가 S2라는 거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전체 넓이에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뭐만 조금 빼주면 되겠다. S1만 빼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이차 함수와 그 x축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도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편법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풀이 1, 풀이 2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은가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이건 개인마다 다를 테니까 각자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은 풀이 1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은 밑변이 2 그리고 높이가 4네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삼각형 넓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굳이 일일이 접근할 필요가 없죠. 편법을 쓰면 되죠. 아, 이거는 편법을 쓸 수가 없네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빨간색 부분 넓이는 편법을 쓸 수가 없죠. 그냥 일일이 접근을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그렇죠. 맞죠? 틀린 거 없죠. 자, 계산을 해주면 4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7 마이너스 8이니까 19.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9 마이너스 4니까 5. 그래서 계산해 주면 4 플러스 15 먼저 계산하면 19가 되고요. 당연히 19로 묶이네요. 19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3분의 2 돼서 3분의 19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이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는 현재 마이너스 2죠. 그래서 편법을 적용을 하면 6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의 절대값 마이너스 이제 S1은 아까 구해놓은 S1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9 마이너스 3분의 8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3분의 27 마이너스 8이니까 역시 3분의 1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 S2는 3분의 19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S1분의 S2니까 대입을 해주면은 8분의 19가 되겠습니다.